안녕하십니까. 오늘 빅데이터 분석사 강의를 하게 될 박성택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빅데이터 분석사, 이제 앞서는 전반적으로 이제 내용들을 저희가 설명을 좀 드렸었고, 빅데이터 분석사 어떤 영향을 가지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 저희가 보실 내용은 바로 빅데이터 분석사 2급을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하고 활용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교재 내용을 보시게 되면 교재를 공부하실 때 아주 간단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물론 책을 한번 정독해 보는 과정들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아시겠지만 뭐 일반 소설책도 아니고 수필책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재미는 없습니다. 솔직히 이제 재미 위주보다는 내가 어떤 새로운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탐구하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필요한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지식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학습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보는 그런 과정들인데요. 특히나 중요한 게 보통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어떻게 낼까?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교수님들, 우리 시험 출제를 어떻게 할까? 오지선다거든요. 저희는 이제 주관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과연 출제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상당히 궁금할 겁니다. 그럴 때는 물론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보시고 나중에 또 요약적으로 보실 때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이런 표입니다. 표.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건 이제 실제 교재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구성 요소가 5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5B라고 했죠. 그럼 예를 들면 간단하게 시험 문제 낼 수 있겠죠. 다음 중 빅데이터의 특징 중에 5가지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5B가 아닌 것은 해놓고 쭉 설명해놓고 나머지 하나 낼 수 있겠죠. 간단하게. 근데 그 문제는 누구나 맞추겠죠. 왜? 이미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보편적으로 맞출 수 있는 문제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 이미 예전에 냈는데 똑같이 낼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고민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유형들로 해서 문제를 출제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저희들도 이 학계 소속의 빅데이터 전략연구소 소속 교수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저희가 이제 오래됐죠. 거의 지금 한 20회 가까이 되다 보니까 그 이제 노하우가 상당히 생기고 교수님들도 이제 출제하시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분이 노하우가 생기니까 당연히 이제 초창기에는 저희가 이제 시행착오로 많이 겪긴 했지만 지금 자체는 어느 정도 셋업이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런 유형으로 좀 내면 되겠구나. 그리고 중요한 부분, 어쩌다 보면 시험 문제는 중요하지 않는 부분에서 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계속 기출문제 위주로만 쓰게 되면 그냥 그 기출문제만 달달 외워서 시험을 본다? 그럼 그게 과연 영향을 갖출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중요한 것이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자격증을 하면은 뭐 이력서 한 줄 또는 그 원하는 친구들도 있다고, 나는 이력서 한 줄을 더 쓸래, 이런 부분들도 있고, 아니면 실제 이걸 내가 활용을 해서 쓸래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라고 보거든요. 자기 이력서 한 줄이라고 하지만 이력서 한 줄도 중요하긴 하지만 내가 실제 빅데이터 이 공부를 해서 빅데이터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얻어간다, 함량한다라고 하는 쪽으로 한다면 상당히 좋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좀 더 이렇게 자격증 공부하는 것도 재미있게 보실 수 있고, 최근 어차피 트렌드 자체가 빅데이터잖아요. 물론 최근에 5G 또는 인공지능 얘기, 인공지능의 핵심도 빅데이터입니다. 데이터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빅데이터에 대한 분석들을 좀 해보시고, 물론 작게나마 물론 저희가 뭐 그 대형 기업들 있잖아요. 뭐 IBM이 됐던 구글이 됐던 이런 기업들처럼 우리가 로봇을 만들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간략하게 우리 기업 내부에 있는 스몰 데이터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데이터도 한번 분석을 해보고 공부를 좀 해보고, 우리 기업은 어떻게 하면 적용을 해볼까, 이런 쪽에서 시도를 해본다고 하는 자체가 상당히 이 자격증을 공부하면서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메리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간단합니다. 이거 1-3처럼 제가 앞서는 간단하게 그 내용들만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공부하는 방법들이나 뒤에는 기출로 문제를 해서 제가 과목이 5가지 과목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5B가 쭉 5가지가 있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시험 문제를 낼 때 이미 5B가 아닌 거 다 나왔습니다. 답은 이렇게 낼 수 있겠죠. 다음 중 기술의 발전의 단계, 발전과 ICT 일상화가 진행되면서 해마다 디지털의 정보량이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타바이트 시대를 진입하고 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빅데이터 5V의 구성 요소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가, 이렇게 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디예요? 5개 중에 하나겠죠? 오지선다기다 보니까 규모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 다음 중에 어떻게 돼요? 다음 중 빅데이터 5 중에서 속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낼 수도 있습니다. 올바르지 않다는 얘기는 여기 보면 지금 3가지 형태가 되어 있긴 하지만, 예를 들면 1번 첫 번째 거 사물 정보부터 정보가 증가하고 있다. 2번 실시간 성울에서 속도가 증가하고 있다. 생성되고 있다. 3번은 생성되고 있다. 4번은 대규모 데이터 처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5번은 전혀 이제 맞지 않는 거겠죠. 예를 들면 텍스트 위에 멀티미디어 등 비정형화된 데이터의 유형의 다양화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쭉 보면 속도에 대한 설명이 아닌 건 뭐예요? 요거였죠. 5번째 거.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하긴 해요.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가진 내용들이긴 하지만 자격증이라고 하는 자체는 결국 뭘까요? 자격증을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공부할까라고 할 때도 이 내용들만 가지고도 공부를 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강의를 할 때도 이런 설명을 많이 드리거든요. 이 표가 있다라고 하는 자체는 왜냐면 글로 쭉 이렇게 나와 있으면 되게 어렵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중복되는 내용도 좀 나오고 어떤 것이 중요한지 물론 캐치해낼 수 있긴 하지만 정리하기 상당히 힘들지만 시험 문제 될 때는 이 표나 그림이 내기가 가장 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그렇다는 거지 다른 교수님들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제가 문제를 필터링해서 다 이제 총괄해서 최종적으로 제가 감소를 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오타할자라든지 뭐 중복 정답이 있는지 없는지라든지 그 문제에 좀 이상하면 제가 좀 약간 바꾸기도 하거든요. 조금 약간 수정도 합니다. 그런 거 할 때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요거는 이제 그 이론이죠.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앞서 제가 빅데이터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빅데이터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모델.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자체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비즈니스라는 거 수익 모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수익 모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그림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쭉 많은 데서 제가 줄여놓은 겁니다. 책의 일부를 가져온 겁니다. NCS에서. 근데 보시면 과연 어떻게 시험 문제 될까요? 되게 애매하죠. 쭉 읽어보시면 중요한 내용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란 기업으로 하여금 수익을 유지하게 하는 일련의 활동. 이게 비즈니스 모델이래요. 그러니까 기업으로 하여금 수익을 유지하게 하는 일련의 활동, 비즈니스 모델. 또한 수익 모델, 비즈니스 모델. 여기 보면 만약 인터넷을 이용하는 기업이라면 인터넷을 이용해서 어떻게 수익을 올릴지 설계하는 것은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결국은 어떤 특정한 분야, 그러니까 인터넷이면 인터넷 또는 SNS면 SNS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은 바로 비즈니스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험에도 이미 나왔던 기출문제도 있는 내용들입니다. 아마 나중에 풀어보시면 야 저기 나왔던 거 아니야? 이 책에서 바로 보이는 거지. 가장 큰 핵심들이겠죠. 왜냐하면 수익이라고 하는 거. 수익이라고 하는 것도 내용이 좀 틀려요. 수익이라고 하는 자체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벌어들인 돈이나 재산 자체를 수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활동이 되는 건 모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수익하고 수익 모델은 좀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처럼 그런 전반적인 내용들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밑에. 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비즈니스 모델은 뭐 이런 질문들에 답할 수 있어야 된다. 행동이 명시적이든 또는 암묵적이든지 간에 이런 것에 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와 있죠. 이런 것도 시험에 낼 수 있죠.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다음 중 이 비즈니스 모델이 아래에 제시된 그 질문들에 답변을 해야 되는데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답변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아니면 여기서 가장 거리가 먼 것 설명으로 이렇게 출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그렇게 되면 여기 나와 있죠. 고객에게 어떠한 가치를 제공하는가 그다음에 어떤 고객의 가치를 제공하는가 가치와 가격은 어떻게 책정하는 것처럼 쭉 나와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 중에서 5가지 형태를 통해서 제공을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부를 하실 때도 이렇게 내용, 뭐 중요하잖아요. 딱 봐도 제일 중요한 파트들인데 제가 일부러 그 책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서 중요한 내용들 그리고 저희가 출제를 할 때 가장 주안점을 주고 있는 부분들 위주로 해서 저희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분들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현재 20회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20회 가지고 지금 75문제인데 물론 이제 중복된 어떤 문제들이 좀 사용되겠죠. 기출 문제는 최근에 좀 사용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몇 프로인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75문제 예를 들면 20회 동안 한 문제도 내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많겠죠. 1,500개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책 하나에서 1,500문제는 저희는 웬만하면 책 안에서 문제를 냅니다. 오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인터넷상에 떠들어다니는 문제나 이런 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 부분이 틀리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식인이라든지 잘못된 정보들이 웹상에 떠돌아다닐 수 있거든요. 그 정보를 통해서 문제를 낸다? 안 되죠. 물론 잘못된 정보가 있더라 하더라고 만약에 책에는 그래도 저희들이 이제 대부분 다 이제 그 저자들이 다 교수님들입니다. 학교에 계신 교수님들이고 실제 실무를 하신 분들도 이제 한두 분 정도 계시고 대부분 다 교수님들이 이제 하시고 다 본인들이 학자적인 영역에서 그런 부분들 내용을 가져가서 만든 교재의 내용들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크게 오류가 없거든요. 또 보면 여기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개념도 쭉 나오죠. 뭐 구성할 수 있는 요소는 수집, 저장, 분석부터 다양한 내용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뭐 컨설팅부터 해서 이런 내용들이 있고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 이렇게. 만약에 내가 시험 문제를 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이제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어렵죠. 아니 내용도 어려워 죽겠는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하겠니? 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문하시면 따로 제가 드릴 말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중요하게 만약에 내가 문제를 내는 사람 입장이라면 그래서 이 교재들을 보시면 뒤에 다 연속 문제들이 다 있어요.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고 물론 답도 바로 나와 있긴 하지만 그 답을 보지 마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한번 내용을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읽어보시고 바로 풀면 무조건 합격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1과목 쭉 보시고 2과목 다 보신지 한 1과목 정도 보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체크를 해서 한번 쭉 보시게 되면 내가 이 부분이 좀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을 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체크하는 식이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시면 여기도 간단하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빅데이터 산업 구조들이 쭉 나눠져 있어요. 뭐 단말기 공급자라든지 소프트웨어 공급자가 있고 서비스 제공자가 있고 여기 있죠. 처리, 정보 제공, 솔루션 제공, 교육 및 컨설팅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중 빅데이터의 산업 구조에 속하지 않은 것은 또는 속하는 것은 내긴 어렵죠. 너무 많다 보니까. 속하지 않는 것에서 다른 어떤 산업군이나 이런 것들을 빼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출제를 하는 경우가 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빅데이터 비즈니스 모델은 빅데이터를 이용 또는 활용해서 경제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든 사업 형태를 바로 빅데이터 비즈니스 모델을 정의하고 있죠. 이거 시험 많이 나왔습니다. 가로쳐 넣기도 낼 수도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빅데이터 비즈니스 모델이란 그리고 가로쳐 넣으면 경제 또는 가로쳐 놓고 수익 이런 식으로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어떤 기본적인 핵심 정의 또는 용어라고 한다면 특징이라고 한다면 항상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실 때는 잘 알고 이렇게 대비를 해주시면 편하게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것도 이제 제가 이제 책을 캡처했던 겁니다. 왜냐면 이거를 워드 치자니 이 내용이 너무 많고 글씨가 좀 작아질까봐 그래서 제가 캡처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한번 이 내용을 보시고 아마 이제 그 교재들을 좀 보시게 되면 충분히 아실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도 여기도 시험 문제 몇 개 낼 수 있을까요? 저 같으면 여기서 한 20개 정도 낼 수 있습니다. 시험 문제를 이 그림 하나만 가지고도. 오, 어떻게 20개를 내? 라고 하지만 낼 수는 있습니다. 많이 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출제를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 빅데이터 분석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자격증들을 출제를 하고 있고 저도 학교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시험 문제도 많이 내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을 내고 새롭게 또 하고 있는 것들도 문제를 출제하다 보니까 많이 하고 있는데 아주 간단하죠. 다음 중 미래사회 특성이 아닌 것은 쭉. 다음 중 거기에 따른 빅데이터의 역할이 아닌 것은 쭉. 그 서로 연계되는 거죠. 그것만 해도 벌써 이미 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불확실성이 있다? 그럼 통찰력. 그리고 리스크다? 뭐 경쟁력. 스마트다? 대응력. 융합이다? 예를 들면 뭐 다른 의미로 하죠. 뭐 경쟁력. 이런 식으로 해서 되어 있다. 다음 중 올바른 것을 찾으라고 한다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불확실성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통찰력이 되겠죠. 이렇게도 낼 수 있고요. 아니면 다음 중 빅데이터 역할 중에서 통찰력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거. 4개 있죠. 이렇게. 3개, 4개. 이렇게 돼 있으면 문제 내기가 상당히 편합니다. 그래서 미래사회의 특성이 있는데 빅데이터 역할은 통찰력은 이걸 가지고 있거나 통찰력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또는 이거 쭉 써놓고 얘가 의미하는 빅데이터 시대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래서 뭐 가나다 해가지고 여기서 맞는 것을 찾으시오 이런 식으로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아시겠지만 빅데이터라고 하는 자체가 결국 가치 창출이잖아요. 그 미래에 있어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상당히 중요하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자체는 모든 분야의 핵심 원칙이 될 겁니다. IoT,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 얘기하잖아요. 사물 간에 통신을 하게 된다? 그럼 데이터가 생성될 거 아니에요. 예전에 유비쿼터스 얘기처럼. 그러니까 머신과 머신도 머신 M2입니다. 머신과 머신이 하다 보면 당연히 사물 간 이동도 아예 똑같죠. 그런 의미처럼 데이터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SNS 하잖아요. 지금 제가 이제 촬영해서 휴대폰을 꺼놨지만 켜놓으니까 부재중 전화라든지 문자 이런 거 보죠. 서로 대화를 하고 있죠. 또는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페이스북보다 인스타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진에 기반해서 해시태그 엄청 많이 올리잖아요. 유튜버들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유튜버 외에도 최근에 보면 한국에 이제 플랫폼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틱톡도 있고 뭐 짤 형태로 올리는 거 있죠. 짤막한 뭐 이렇게 동영상들 해가지고 음악에 맞춰 춤추는 것들 이런 짤 물론 이제 그 중국에서 도인인간 해가지고 나오는 건데 그것도 있고 또는 한국의 아프리카 TV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플랫폼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텍스트로만 된 것 외에도 그러니까 저희가 인스타그램은 사진 기반 페이스북은 뭐 사진 것도 올릴 수 있지만 글 트위터는 140문자 단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올리잖아요. 그런 형태로 해서 그런 것들이 결국 어떻게 돼요? 생기게 되는 되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양은 무수하게 많이 생기게 된다. 그럼 이런 데이터를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뭐 분석할 의미가 없다라고 보지만 만약에 내가 어떤 기업을 속해 있는 뭐 종사자라든지 또는 내가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CEO라든지 또는 내가 어느 한 부서를 맡고 있는 담당자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최근에 보게 되면 이거 외에도 저희도 이제 요즘 저도 이제 비정형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텍스트 마이닝 이런 것들 분석을 좀 하고 있긴 한데 제가 이제 OCJP인가 그쪽 가서 제가 이제 교육을 했었습니다. 보면 실제 이 소비자 단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에 있는 뭐 부장님들 또는 팀장급님들이 오셔서 교육을 듣는 겁니다. 왜? 거의 다 이제 마케팅 부서라든지 근데 고객 부서라든지 왜냐하면 필요하니까 자기들한테 이런 것이 필요하구나 이런 분석을 왜 필요성은 너무나 알고 있죠. 물론 그래요. 우리 기업이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역량이 있다. 이 어느 정도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왜 시스템 도입해서 쓰면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직접 우리가 구축은 하지 못하더라도 여기 있는 플랫폼 이런 걸 활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해서 의미 있는 결론을 좀 창출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데이터 분석 또는 빅데이터 분석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설명드리는 것처럼 표 나오죠. 설명 뻔하죠. 다음 중 이 데이터 경제 시대의 4단계가 아닌 것은 쭉 되고 얘는 몇 단계인가 이렇게 시험 문제 낼 수도 있고요. 좀
뭐 그게 중요해라고 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시험 문제를 낸다면 그렇게 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음 중 뭐 사일로 단계 또는 저장 단계라고 하거든요. 이 저장 단계에서의 사용되는 방법으로 올바른 것은 그걸로만 짝지어진 것은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이 교재에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보실 때는 기본적 내용을 읽어보실 때 나중에 이제 핵심만 가지고 공부하실 때는 이런 표라든지 그림, 물론 표 그림에서 다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문장에서 나오긴 하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표나 이 그림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보죠. 아마 기출문제 보시면 이런 표하고 그림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유형들의 문제를 보고 야 이렇게 나오네? 그럼 이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접근을 하시면 상당히 어렵지 않게 이런 내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재무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서 나오잖아요. 그림에. 얘는 딱. 순서가 나오니까 다음 중 재무 애널리틱스의 절차로 올바른 것에서 쭉 4개죠. 바꾸게 되면 5개까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는 다음 중 재무 애널리틱스의 절차 중에서 쭉 해놓고 중간에 가로를 쳐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가려져 있다. 그럼 어떻게 하게 돼요? 여기에 들어갈 올바른 뭐 기법은 또는 여기에 들어갈 올바른 용어는 이런 식으로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주 간단하게 이런 내용들을 이제 찾을 수가 있죠. 밑에 이제 답이 주어지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내용들을 좀 찾을 수도 있다. 시험 공부를 하실 때. 그래서 그림이라든지 또는 이런 표 단위 위주로 해서 공부를 좀 하시면 이거는 누구나 쉽게 책도 두껍지는 않아요. 그렇게 한 300페이지 정도 넘습니다. 물론 다양한 내용들이 좀 있긴 하죠. 쉽게 이것을 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데이터 마이닝 쪽입니다. 그래서 4과목에 있는 거긴 한데 연관관계 분석이죠. 여기 중요한 것이 이제 서포트 컴피던스 리프트라고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뭐 수학 수식이나 이런 것까지 내진 않아요. 저희들 왜냐하면 저희가 뭐 수학에 대한 전공도 아니고 통계에 대한 완전히 전공도 아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신뢰도 또는 향상도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뭘 의미하는 건지에 대한 내용들이 있겠죠. 그 내용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잡고 가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볼 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서포트에 대한 설명들이 쭉 있잖아요. 다음 중 이 지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 그리고 쭉 설명을 해놓고 여기에서 이 글상자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볼 때는 어떻게 돼요? 뭐 지지도가 되었든 신뢰도가 되었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연관관계 활용 분야도 쭉 나오죠.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런 것들도. 그래서 다음 중 연관관계 분석의 활용 분야로 올바른 것은, 올바르지 않는 것은 이런 식으로 내고 요 가로 쳐놓고 예를 들면 얘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를 들면 맥주와 기저귀 사례는 장바구니 분석한 거거든요. 연관관계 분석 또는 시장바구니 분석 또는 장바구니 분석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들이 하죠. 그다음에 여기 크로스 마케팅이라든지 카탈로그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로스 리더라든지 다양한 형태들이 있죠. 군집 분석. 그래서 이런 유형들이 쓰이게 되고 사례들 나옵니다. 다음 주 활용해 분의 사례가 올바르지 않은 것도 이렇게 냅니다. 그러면 대충 어느 정도 사례는 아셔야 되겠죠. 굳이 모르시더라도 몇 번 읽어보시게 되면 생각이 됩니다. 이 내용 이 사례네 이렇게 이제 좀 이게 책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마 이해가 더 잘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시험을 이제 출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표 나와 있죠. 이렇게 돼 있으면 다음 중 정형 데이터의 수집 기술로 올바른 거다. 정형 데이터의 물론 이게 중복되는 것들도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뭐 FTP라든지 여기 다 있죠. FTP 있습니다. 그러면 FTP를 답을 내버리면 중복 정답이 나오게 되겠죠. 절대 안 냅니다. 그러면. 아니면 다음 중 이 반정형 데이터 또는 정형 데이터에서 사용되는 수집 기술 중에 공통적인 기술로 올바른 건 이렇게 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파트는 이제 지금 5과목에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라도 공부를 하시게 되면 그 내용을 토대로 보시면 이렇게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구나.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핵심 또는 개념 또는 특징 그리고 예를 들면 장점 또는 단점들도 있어요. 기법들별로 장점 또는 단점 그리고 활용 분야들도 많은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활용 사례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 좀 보진 않겠지만 그리고 활용을 했을 때 어떤 기법을 활용했는지 예를 들면 예전에 보면 하둡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활용한 사례들도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좀 더 쉽게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접근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예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보시는 것처럼 구성 요소라든지 주요 내용이라든지 하는 이런 것도 있죠. 피그 이런 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피그, 하이브, 마웃, 맵리듀스, R 이거 시험에 다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20회가 됐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은 혹시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뭐 다 나왔어. 그렇지만 그 기출문제도 활용돼서 시험에 나온다. 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공부를 하실 때는 요 내용. 왜냐하면 빅데이터 수집 기술 중에 이런 것들 피그, 하이브. 피그까지는 좀 많이 일반적인 그러니까 우리 일반 소비자들이겠죠. 일반인들이 쓰기에는 좀 어렵긴 하지만 보통 R이라든지 하이브 정도, 하이브까지도 안 쓰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R 정도 좀 쓰이고 나중에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오픈 API라든지 이런 것들 또는 크롤로 저는 크롤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바 기반으로 해서 있습니다. 약간 해놓은 것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개인 차원에서 일반인의 수준의 차원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좀 한정돼 있을 겁니다. 그렇죠? 왜 그럼 이 기술을 왜 다 알아야 돼? 만약 회사 가셨을 때 시스템을 도입을 했어요. 만약에 대화를 하게 되는데 뭐 하이브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몰라요.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제가 말씀드린 거 한 번 정도는 이런 기법이 있구나. 구체적으로 그 기법이 뭘 의미하거나 구체적으로 막 분석하는 부분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정도 빅데이터라면 이런 기술들이 있구나. 이런 기술이 좋은 기법이구나. 이렇게 해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쭉 한번 드리면 이게 실제 기출 문제입니다. 1과목에서 보시게 되면요. 다음 글상자의 설명, 이제 글상자는 제가 네모나게 만들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상.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 이 글상자가 요거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출된 최종 결과물은 기업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통찰력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번 규모, 속도, 가치, 정직성, 다양성 등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저희가 빅데이터 구성 요소는 5V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정답 몇 번인지 볼까요? 15의 기출 문제긴 한데 바로 가치에 대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 문제 보시면 딱 이제 아시겠죠? 공부를 저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내는 거구나. 그럼 저런 유형이라고 한다면 쉽게 나도 이제 공부를 좀 해볼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 내용이 빅데이터 중에 가치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도 이렇게 가치 형태 문제들을 좀 많이 냈고, 다음 중 맥킨지가 제시한 빅데이터의 투입 가치로만 짝지어진 것. 그러니까 제가 앞서 설명의 그 교재 내용은 없었지만 맥킨지가 얘기한 그 투입 가치가 있습니다. 그 투입 가치에 대한 설명들이 여러 개가 좀 있는데 거기서 올바른 것들 있죠. 뭐 혁신이냐, 또는 21세기 원유냐, 또는 혁신이냐, 경쟁력이냐, 또는 새로운 원자재냐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혁신에 대한 어떤 생산성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아마 이거는 이제 최근에 기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기출 문제들은 아주 따끈따끈한 겁니다. 이번에 제가 1년에 4번 시험을 보게 되는데 올해 처음에 시험을 봤던 그 내용이 지금 제가 이렇게 처음으로 이제 이 방송에서 보여드리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 내용들도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맥킨지가 얘기했던 부분이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중요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같은 해의 경제 시대의 4단계 중에서 데이터의 신뢰성과 품질 제거 노력이 필요한 단계.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뭐 아까 4단계 있었죠. 뭐 4일로 뭐 데이터풀 이런 단계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얘가 과연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얘도 실제 4일로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따끈한 기출 이제 저번 차시에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기출로 들어가긴 하겠지만 이 당시엔 새롭게 출제가 되는 문제 유형들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공부하시거나 중요한 부분들이 어떤 내용들인지를 보시고 잘 이렇게 접근 한번 해보시면 누구나 손쉽게 이 자격은 2급 자격은 어떻게 보면 이론,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지식을 이제 요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학습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또한 뭐 글상자 가로 안에 알맞은 용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내용들도 있었죠. 회계 데이터 발상, 보고서 작성, 뭐뭐 발생, 재무 계획 및 통제에서 이 중간에 가로에 들어갈 내용이 무엇인지 찾는 거죠. 글상자의 이제 용어니까. 보시면 14의 기출인데 바로 이제 재무 정보에 대한 그 내용들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과목으로 넘어가게 되면 2과목은 이제 경영과 빅데이터 활용이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것처럼 뭐 의사결정 문제를 먼저 정의를 하고 데이터 수집, 결합, 분석이 이루어지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또 보시면 애널리틱스에 대한 설명들입니다. 애널리틱스에 대한 설명은 제가 이제 앞차시에서도 앞에 방송에서도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긴 했지만 그 외에도 애널리틱스에 대한 정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파트들의 내용들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부분들이 시험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7번 같은 경우도 제가 설명드리지 않지만 생산 쪽이죠. MES라고 하는 자체, 제조 실행 시스템의 품질 관리에 속하는 데이터. 그러니까 제조 실행 시스템이다 보니까 제조를 실제 하는 데 있어서의 시스템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파트 중에서도 특히나 영역이 어느 영역이에요? 품질 영역에서 우리가 활용하는 데이터는 무엇인가 하는 거겠죠.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이 불량 원인이 이 품질 관리에 속하는 데이터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16개 기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빅데이터 기획.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요. 다음 중 무엇을 왜 하는지 명확히 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거는 이제 교재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아주 쉽죠. 기획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중 의미 있는 뭐 정보와 논리적인 어떤 구조를 가지고 도출함으로써 조직 내에서 의사소통이 매우 원활하다는 점을 알 수 있는 것.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슨 사고냐? 그래도 귀납적인 연역적이냐? 딱 봐도 세 개 중에 하나겠죠. 제가 그냥 봐도 1번, 2번, 4번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냥 잘 모르시더라도 볼 수 있는데 실제는 분석적 사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최근에 따끈따끈한 기출이고요. 4과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음 글상자의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차례대로 나열한 것은 이것도 이제 기출 문제입니다. 몇 번 나왔던 문제 같은데요. 그래서 실제 5번에 대한 이 내용들이 여기 이제 들어간 부분들이고, 그리고 그 다음 중 웹페이지에서 유용한 데이터 정보 지식을 마이닝하고 추출하고 통합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정형 쪽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4과목에서 그 내용도 보시는 것처럼 이제 웹 콘텐츠 마이닝에 대한 설명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 내용도 기출에는 한 번도 안 나왔죠. 그러니까 20배 또가 되는 동안에 거의 기출에 나왔던 문제가 아니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들이 계속 우리가 지식이라든지 기본 개념이라든지 정의라는 것을 우리가 먹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여기에 대한 거 뭐 사회 연결망 분석을 하겠다? 이건 뭐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소셜 네트워크 분석이겠죠. 많이 이거는 굳이 모르시더라도 아실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들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5과목이 제일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술이어서. 그래서 공개되어 있는 자료를 웹노블을 통해 사겠다? 얘는 뭐예요? 저는 알고 있지만 이제 크롤링이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13회 기출에 나왔던 그런 문제 유형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중 스크라이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 쭉 돼 있죠. 5개 중에서. 그래서 이 스크라이브라는 자체도 빅데이터 중에서 최근에 이제 가장 최근은 아니죠. 최근에 나왔던 그 기술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묻는 문제가 있죠. 그 정답은 이제 3번이 가장 올바른 것이고 나머지는 틀린 부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과목 공부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죠. 그 표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고 다양한 형태를 이걸 통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내가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충분히 이 정도면 나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해 라는 그런 어떤 그 자신감 좀 생기시지 않나요?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